드라마제니입니다. 7인의 탈출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지난 12회에서는 레전드라 불릴 만큼 놀라운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우선 우리가 알던 메투리가 바로 그 메투리가 아니었네요. 방칠성 회장이 이휘소를 위해 감옥을 가고 죽음까지 불사했었죠. 그 이유는 이휘소가 살아남아야 자신의 손녀 방담이의 복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드라마 12회 마지막 부분엔 이휘소가 사설 감옥에 감금돼 있는 상태가 그대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죽은 방칠성 회장이 벌떡 일어나 앉을 일이네요. 얼마 전 메투리는 자신이 이휘소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혔었죠. 그리고 방담이를 그렇게 만든 K를 망가뜨리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거라 선언했었는데요. 그런데 메투리는 이휘소가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의 메투리는 K가 아닐까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3회 예고에는 흑발의 메투리가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13회가 열려봐야 진짜 메투리와 가짜 메투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금나이와 양진모는 티키타카의 출범을 알리는 첫 프로젝트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세계적인 영화감독 미셸을 초대해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당연히 한모네가 맡았고요. 하지만 엄청난 영화의 히로인이 된 한모네의 기쁨도 잠시. 우선 미셸이 하려고 하는 영화의 제목이 상당히 놀라웠죠. 바로 송지아가 작사 작곡한 노래 디에게 라는 노래와 똑같은 제목이었네요. 물론 내용도 당연히 같은 거고요. 송지아는 살아있을 때 한모네에게 말했었죠. 디에게라는 노래는 방담이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노래라고. 그래서 한모네에게 직접 부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모네는 그런 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죠. 아주 의연하게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큰소리쳤었는데요. 하지만 영화는 달랐죠. 연기하는 행동 하나하나 미셸 감독이 모두 지적을 했습니다. 더구나 한모네가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장면에서는 더 리얼하게 하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케이 사인 없이 계속 반복해서 그 장면을 연기하게 만들었죠. 한모네 입장에선 고역도 그런 고역이 없을 텐데요. 마치 미셸 감독은 그때 학교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처럼 말의 억양이나 어투까지 그대로 하라고 계속 한모네를 몰아세웠네요. 미셸 감독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론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한 유학파라는 말과 어릴 때 이민을 갔다는 등 무수한 이야기들이 떠도는 입장인데요. 드라마 8회를 돌아보면 미셸이 누군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미셸은 얼마 전 죽은 송지아의 언니 송지선의 모습입니다. 오래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때 송지아는 언니 송지선이 저지른 일이지만 자신이 그렇게 했다며 모든 걸 다 떠안았었죠. 송지아의 나이는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지만 송지선은 나이가 이미 그 범주를 벗어났었고요. 더구나 송지선은 뛰어난 재능으로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송지아는 언니를 위해 희생을 했던 건데요. 덕분에 그 일은 무리 없이 그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드라마상 송지선이 금나이와 양진모를 통해 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네요. 미셸이 진짜 송지선이라면 송지아의 죽음을 두고 복수를 하기 위해 나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정도에 그친다면 김순옥의 드라마가 아니죠. 우리가 이휘소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매튜가 알고 보니 이휘소가 아니었죠. 오히려 천적인 K가 아닌가 의심이 잔뜩 부푼 상태에서 12회 드라마가 마치고 말았는데요. 김순옥의 전작 펜트하우스에서 민설아가 죽은 것을 두고도 살아온다 아니다 말들이 많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 민설아를 다른 장소로 옮기기까지 했었는데도 시즌2가 계속되도록 민설아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김순옥의 드라마는 감추고 있는 비밀이 많아 그때그때 잘 살피면서 곱씹어봐야 제대로 이해가 되고 드라마의 맛이 나는 작품인데요. 헐리우드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미셸 감독은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까지 수상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영화 스케줄이 모두 잡혀 있을 정도로 유능하고 유명한 감독입니다. 송지아의 복수를 위해 등장했다기에는 아직 송지아를 누가 죽였는지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물론 그 중간에 한모네가 존재한다는 건 송지선도 알고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정말 송지선이 송지아의 죽음 때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썼다면 좀 더 조사를 해서 송지아와 한모네 관계를 더욱 깊게 파는 영화가 아니었을까요? 왜 미셸은 방다미와 한모네 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디에게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작품화하려는 걸까요? 언니로서 사랑하는 동생 송지아에게 바치는 영화라면 좀 더 폭넓게 송지아에 대한 시나리오를 썼을 텐데 말이죠. 그건 지금 사람들 앞에 영화감독 미셸이라고 서 있는 사람은 송지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셸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한모네에게 요구하는 억양과 어조, 그리고 표정들은 그 자리에서 아주 쌩쌩하게 겪은 사실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셸은 영화 촬영 중 연기하는 한모네를 계속 불러세웠습니다. 여우처럼 간사하게 속여먹는 장면 아니냐고. 가짜 표정 짓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하라고 미셸은 계속 주문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친구들이 등장하지 않고 방다미와 한모네 두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시나리오로 쓴 것인데요. 송지아가 아무리 주변을 따라다녔다고는 하지만 둘만의 대화를 모두 캐치하기는 힘들었을 텐데요. 더구나 모자를 선물하는 장면은 한모네가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방다미를 이용하기 위해 선심 쓰듯이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결혼한 남자를 만나고 호텔을 드나든다는 사실을 자신처럼 비슷하게 꾸민 방다미에게 모두 덮어씌우기 위해 여우처럼 간사하게 속여먹는 장면이 맞는데요. 만일 미셸이 송지선이라면 방다미와 한모네 둘만이 밖으로 나가 명품샵에서 했던 대화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방다미가 쓴 것처럼 시나리오가 리얼하기 때문에 한모네는 연기하는 일이 점점 겁이 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아마도 아직은 방다미가 미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시즌 1이 끝날 때쯤엔 매튜의 정체와 방다미의 정체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물론 모두에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커진다는 것인데요. 김순옥의 드라마라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섣불리 짐작할 수는 없겠네요. 이제 흥미로운 전개로 돌아왔으니 좀 더 지켜보면서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